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5월 26일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 앞서서 제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.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요.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 가면은 이 세무신고,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들이 쭉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,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, 하지 않으신 분들은,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고 몇 분이 또 이렇게 댓글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. 이 환급금에 대해서 좀 문의해 주심이 있는데요. 이 환급금이라는 거, 세금을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일부를 돌려받는 것, 그게 보통 우리가 환급금이라고 하는데, 여러분들이 답장을 보니까 이 3.3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환급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이 3.3,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이 환급금이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한번 이렇게 시범 삼아서 해봤는데, 상당수가 이 환급금으로 이렇게 나온다,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, 그러면서 그 환급금에 대해서 이 대행을 이제는 그 3.3에서 해준다는 거죠. 근데 거기에서, 수수료로 한 10% 정도를 뗀다는 것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환급금을 받기도 전에 먼저 한 10만원 정도씩 그냥 대행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있는데,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, 이 세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3.3을 너무 믿지 말아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.3에서 내가 환급받을 비용이 좀 나왔다,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겠죠. 그러나 그거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. 역시 이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세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라.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제 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. 어쨌든 이 환급금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있죠. 이 고액 소득자,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나중에 그 많이 낸 세금을 다시 다 돌려받는 거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, 이 세무서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 세금의 이 환급금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것, 그거는 역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. 이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사람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낸 세금 중에서 이 환급금을 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 적으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환급금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, 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 환급금이 적게 나온다.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, 그것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. F4 체류 자격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. 그러니까 5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죠. 그 다음에 또 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부양 또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걸 신청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근로장려금하고 부양장려금 과연 외국인도 받을 수 있냐 이거죠.
그래서 제가 좀 쭉 찾아보니까요, 이 국세청에서 본 그 자료입니다. 그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의 경우도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냐,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그러니까, 올해는요, 2022년 12월 31일을 좀 기준으로 하죠. 2022년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. 다만,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은 외국인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라,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,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그 부양 자녀를 양육하고 데리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라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.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들의 어떤 근로를 장려하고 어떤 생활 보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뭐 단독 가구 같은 경우, 혼자 사는 경우 2,200만 원 미만이면은 3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. 홀보이 가구, 그러니까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3,200만 원 미만이면은 3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, 이 부부가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둘을 합쳐서 3,800만 원 미만이면은 뭐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양자녀,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는 홀보이 가구라든가 이제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겠죠. 그래서 뭐 4천만 원 미만이면은 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수 곱하기 50에서 이 70만 원 이렇게 곱한 그 금액을 부양자녀 장려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.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 근로장려금이나 또 뭐 부양자녀 장려금 대상자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1544-9944로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해 보시면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이 통지를 받은 사람도 있겠는데, 받지 못한 사람, 그래도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1544-994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화드립니다. 그래서 좀 더 이 구체적인 내용들, 뭐 그거는 뭐 아주 뭐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뭐 오늘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좀 보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문의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, 그거를 토대로 해서 외국인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